그리고 제가 그 계속 취재 중인 분이 있는데 이분은 명태균 씨의 상당한 지인입니다. 명태균 씨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성장 배경부터 네. 이게 다 명태균의 이렇게 그림자 그러니까 모든 걸 좀 알고 그림자의 있는 그림자인가요? 2m를 떨어지지 않는. 그렇죠. 그림자의 그림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간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 씨는 보수의 정치 변화를 바라고 그것을 이루고자 많이 노력을 했다. 그리고 컨설팅도 그런 쪽으로 했었다. 애당초 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동생이니까. 명태균 씨. 명태균 씨가 동생이에요. 명이 아크로비스타에 갔던 날 이제 돌아오면서 윤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 네. 그날 나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명은 어찌되었든 간에 정권 만드는데 자신이 일조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감이 안 되는 윤이 웃자든 경상도 사투리예요. 웃자든 정치를 잘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윤핵관 검찰들 중심의 윤 주변을 그래도 정무적 감각이 있는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하며 나름 윤통에게 컨설팅 내지는 제안 정도를 했다. 김건희 여사도 내가 듣기로는 배포가 크고 윤을 만난 이후에 사심 없이 남편 내조하는 건데 워낙 정치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 거리낌이 없다는 게 점점점 튀는 게 점점점 문제고 뭐 그밖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명태균 측근의 평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감이 아니지만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배포가 크다. 정무적 감각이 있다. 예. 근데 그 얘기는요. 저희들이 국민의힘 주변을 취재할 때마다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나마 김건희 여사가 정무적 감각이 있어서 김 여사를 통하면 일이 된다. 수월하다. 빨리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CBS 구용의 논설위원께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때도 인사를 하는데 악수를 하는데 김 여사 라인은 엄청 길고 윤 대통령 라인은 별로 없더라. 이제 그 현장에 있던 분이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다 보니까 네.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여권과의 일전을 이제 예고를 하면서 벼르고 있는 태도를 아예 공개적으로 표출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니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이제 커지니까 문자 다음에는 사진, 그 다음에 녹취까지 이제 순서대로 모두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는 것이고 네. 오늘 또 이제 CBS에서 공개한 그 워딩을 보니까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네. 어제는 이제 오빠 논쟁을 촉발시켰던 문자를 공개를 했는데 그 다음이 뭐냐? 네. 식스센스의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라고 하면 그 영화 그러니까. 누가 보겠냐 이런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야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 표현의 참신성에 약간 좀 예.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본인 스스로 나는 판을 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서두에 밝혔듯이 판을 뒤집는데도 선수인 거예요. 예, 그리고 프레임 짜는데도 선수인 겁니다. 그리고 한 수 두 수를 앞에 보고 이렇게 하면 미끼를 물고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 미끼의 한 사람이 강혜경 씨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21일 날 강혜경 씨가 어떤 증언을 하는지를 보면서 아마도 명태균 씨는 추가 폭로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22,000분이 넘게 야, 저희 진짜, 프로그램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집에 가도 되겠죠? 네. 아니, 정말 오랜만에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론 조작을 묻어버린 오빠 논쟁 네. 심각한 건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쭉 종합을 해보면 그래도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진보지들이 제일 앞서서 보도하는 것은 이 여론 조작의 중대한 그렇죠. 문제점을 네.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세게 안 썼어요. 예, 그래도 한겨레, 경향신문이 예, 여론 조작 문제를 세게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자, 김은지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 보도?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음성이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홍준표보다 한 2%뭐 더 나오게 해달라고 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명태균 씨는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흥분을 하고 말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보정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취지 이야기인 것 네. 같아요. 이제 통상 샘플이 부족할 때 그 통계 전문가들이 하는 보정인데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그 정도 보정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강희경 씨 이야기는 굉장히 지금 증거들이 많고 네. 그리고 관련된 녹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여론조사를 믿고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해서 자기의 의사결정을 했던 유권자가 있다면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네, 맞아요. 자기 네. 투표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가장 위해되는 것들이고요.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홍준표 당시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다른 여러 유력한 후보들이 다 피해자가 되는 것임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왜 저기서 저렇게까지 소리가 안 나오는지 저 좀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응답 표변에 인위적으로 곱하기를 해서 이제 통계를 뽑아낸다는 게 이게 진실성 있는 통계를 구하자는 겁니까? 뭐 가짜 통계를 만들자는 상식의 입각에 생각을 해보죠. 여론조사 전문가 아니지만 네. 그리고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을 높게 나오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따질 필요도 없이 이거는 조작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충분히 그에 해당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그 비용 얘기할 때 회선 사용비가 4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네, 네, 하는데 네. 이게 통상적으로 1000회선에 1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산수를 해보면은 400회선 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얼마인지 집계 방법은 모르지만 그런 내용에 비춰볼 회사마다 좀 때 비싼 회사는 1000에서 한 250만 원. 아니 그래요. 아무튼 그런 산술로 하더라도 네. 비용 추계 자체가 또 이제 2000 말이 안 샘플, 되죠. 뭐 1000 샘플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유사하게 대선 후보 적합도를 따졌던 타사 조사를 보면은 결과값이 또 다른 측면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왜 높였어야 됐을까? 네. 기본적으로 분위기를 띄워서 11월 5일 마지막 세레모니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전이 아니었는가라는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2021년 9월 29일에 있었던 이 명태균 씨 미래한국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그 윤석열 후보가 33, 홍준표 29.1, 유승민 12.4 이렇게 나왔고 반대로 그 NBS 조사죠. NBS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높아요. 25, 윤석열 19, 유승민 10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는 27일에서 29일까지 있었던 조사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두 조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사 둘 다 홍준표 후보가 높게 나왔으면 홍준표로 가는 건데 네. 아니야 윤석열이 앞서는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 판을 흔들 수 있는 거죠. 네. 게다가 그때 제가 대선 취재해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대선 경선 결과를 보면 민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맞아요. 후보가 네. 이겼습니다. 근데 당심에서 사실 뒤집혀져 가지고는 그 결론에서 네. 진 거거든요. 예, 홍준표 예. 후보가.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당원들의 투표라고 하는 것이 이런 투표 결과에 만약에 놀아났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은 사실은 윤 대통령의 당선 정통성까지도 흔들 수 있는 아주 충격적이고 심각한 범죄 행위일 수 그렇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빨리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검찰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검찰은 듭니다. 이거는 선거법 위반은 이제 그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이거는 불기소로 넘어가고 저 정치자금법 위반만 예. 그 김영선 의원하고 예. 그것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게 또 네. 업무방해라든지 사실 적용할 수 있는 법리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드루킹 사건 때도 보면 업무방해로 결과적으로 처벌을 네. 받았기 네, 때문에 네. 시효를 따진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수사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예. 원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 내외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와 대척점에 서서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본인 문제가 점점 불거지고 깊기야 대선 경선판에서 여론조작 정황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딴 주머니를 차는 행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미 이제 이틀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조사기관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 붙어서 여론 조작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저는 그것도 너무 근데 이런 이상한 표현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세에 지장이 없을 줄 알고 그랬는데 네. 그런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을 미칠 줄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 이 얘기 사실 뭡니까? 그러니까. 예, 네. 본인은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아유, 후회되네.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진 진 이유가 혹시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네,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저 시장이 네. 이거는 야 이거 진짜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데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김은지 그 기자와 똑같은 입장이 예, 섭니다. 예, 검찰에서 조속히 수사해서 예.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예. 이렇게 결어를 맺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명태균 씨의 어찌 보자면 이 판
네, 짜는 데 따라서 홍준표 시장이 불이익을 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눈앞에서 별의 순간을 놓쳤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사실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아주 집요한 내용들을 보면 예. 사실 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보수를 이제 전멸했다 이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의 과거 이제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윗선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렇죠. 윤 대통령이 사실 수사 책임자였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만에 하나 이런 여론조작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있다면 그쪽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전혀 그쪽으로는 또 가고 있지 못하거든요. 심지어는 명태균 씨와 어떤 면에서는 싸우기도 하고 네. 또 명 씨가 때로는 당신의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도 내가 뭘 좀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도 그렇죠. 풍기고 있지 아니 않습니까?